네, 반갑습니다.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요,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계속 물리고 있잖아요.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반도체 이런 쪽도 갈 것이다 나와 있는데, 이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를 많이 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강 관세를 3배나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7.5% 정도 되어 있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여기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나 인상시키겠다. 야,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중국이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참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철강 제품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이다. 그들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 철강이 안 그래도 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뭐 파산한 업체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기도 했었는데 이번 관세를 통해 가지고 또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주들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강주 차트 하나씩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강주 쪽에서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하이스틸, 네. 하이스틸을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강세 포인트는 좀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철강주들이 잘 못 갔거든요. 왜냐면 철강주들 움직임들 잘 살펴보시면은요. 철강주는 경기가 좋아질 때, 경기가 호전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네,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죠. 네.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기업 내용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81%에 유보율 1300%, 그 다음에 PBR은 좀 낮은 편이에요. 네, 0.56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퍼 같은 경우는 63배.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불경기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철강 업종인데, 21년도, 22년도 올라오다가 이제 하락 포인트를 가지고서 좀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죠. 철강주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소식이 별로 없다라면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태죠.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관세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가 있죠.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패턴도 좋게 만들어서 빵 치고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제죠. 네, 어제 14일날 전고점 근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조정을 왜 받았죠? 이상하다.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쭉 살펴보면 옆에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존재하죠. 이 전고점 저항대 존재하게 되면요, 이런 조정을 받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질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매도를 쳤을 거라 생각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물량이 제법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매도 포인트 나타날 수밖에 없다.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주가가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좀 내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쪽 라인 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래쪽에 그래도 좀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라인 때 3,700원대, 3,500원대 이런 것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지지선까지 잠깐 후퇴했다가 뭐 그 이후의 흐름을 좀 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미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인상을 하느냐, 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중국이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것들만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네, 흐름은 네,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이런 관세 이런 부분들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일단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이쪽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지금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차 쪽에 관세 매기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은 일단 괜찮긴 한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신스틸. 네, 신스틸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뭐 그동안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이기도 하고요. 쭉 내렸다가 지금 매물대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호재가 좀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히 좀 내리는 모습이 좀 일어나잖아요. 정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받았다. 물려 있으니까 배기 싫어. 네, 그러면서 팔아먹는 그런 형태. 요것도 뭐 특별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기업 내용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요거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치고 올라간다. 이런 패턴들은 업황 자체가 막 끌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네, 주가 조금 더 내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 없겠고요. 매수 의견도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매수나 뭐 매도 이런 거 둘 다 없이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되겠죠.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거 놓쳤기 때문에 네, 매도 포인트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 떨어진다고, 월요일이 아니죠. 네, 내일 주가가 떨어진다고 치면은 요런 포인트, 네, 여기까지 3,600~700원 정도까지는 지지선 보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포인트는 안 나오지만 가져오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부국철강 이런 거 볼까요? 자, 부국철강 이거는 네, 기업 내용들은 다 괜찮아. 철강주들이.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작년 연말에 이거 조금 올라갔었던 부분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떨어져가지고 마찬가지죠. 지금 철강주들이 어제 화요일 날 다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는데 그 공교롭게도 전부 다 매물대예요. 네, 매물대에서 두들겨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이렇게 끌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 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50원, 3,100원대까지.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가를 크게 끌어당기는 형태의 모습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좀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쉬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당장 움직이기보다는 네,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호재성 재료를 통해서 주가 올려놓고 조금 때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신규 접근 지금 좋지 않아 보이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배철강 볼게요. 문배철강. 아유, 마찬가지네요. 또 다 비슷하네요. 그죠? 네, 철강줄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네. 자, 지금 3,100원대, 매물대 그대로 나오죠? 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강주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 추세 진행되고 있고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매도가 나온 시점이라는 건데, 이거는 넘어가려면 이게 이평선 다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3,100원대까지 이평선 끌어올려야지만 추세가 바뀌는데, 아직은 조금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갖고 계신 분들, 뭐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올라온 부분들 좀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2,900원대까지 지지선 보시고요. 매수 의견 좋지 않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홀딩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CC 스틸. 요거는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는 좋은 편이죠. 네, 다른 것들보다는 추세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좋은 편인데, 단계 너무 올라간 거, 2023년도에. 그 다음에 옆으로 눕고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 자, 요거는 지지선이 확실히 있어요. 지금 45,000원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보시고 가시면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격이 조금, 이제 수렴 구간 통과하면서, 왜냐면 이제 상승 진행돼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이제, 상승 이후에 수렴이 나오면 좋지 않거든요. 상승이 나올 때는 상승이 그냥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좀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 좀 약세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5,000원대 지지가 나오면 괜찮은 건데 여기만 안 깨면은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박스권대의 움직임도 보셔야 되거든요. 박스는 고점에서 나타났을 때 방향을 결정해 주는데요.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면 안 좋지만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재차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 매수 포인트 안 나오네요. 철강주도 매수 포인트가 아닌데요. 매수 시점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안 나오고요. 45,000원 지지라인 때 보시면서 홀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당장 올라가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알미늄 볼게요. 사마알미늄은 알미늄 관련주인데 요거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네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전환되는 것들은 네, 호재가 나오더라도 좋지 않겠습니다. 매도 의견으로 저는 봅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지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지 라인 때는 여기 네,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 가격을 굳이 본다면 7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은요, 진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황이 막 폭발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렇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산 그 제품에 대한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지 않죠. 지금 퍼라든지 PBR 이런 것들 보시면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재표는 괜찮은데 실적이 좋지 않으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지지를 무조건 받는 겁니다. 지지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 7만원 라인대 위쪽에서 계속 주가 형성이 되어줘야 돼요. 지금 정배열 이후에 수렴, 그 다음에 역배열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선 깨지게 되면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동안 많이 올랐네요. 네. 2,000원대, 3,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7만원대, 15만원까지 올라갔으면 많이 갔다. 많이 갔어요. 조정이 좀 독하게 나올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매도 의견으로 봅니다. 네. 자, 조일 알미늄 볼게요. 비슷할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요거는 그래도 아까 거, 사마 알미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마찬가지겠죠. 답답한 건 여전합니다. 이 철강 관련한 종목군들이 주도주 섹터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포스코가 뻘짓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실적도 제대로 안 나오죠? 네. 실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부채도 제법 많고요. 약간, 네.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은 이제 추세를 조금 이 상황에서는 좀 바뀌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다만 이평선 정렬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넘어가는 상황도 아니고 여기서 정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아니고 위쪽에 압박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무엇보다도 매물대가 존재하는데 매물대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3,000원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원까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먹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20%대 남짓한 모습인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에 또 직전 고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압박이 좀 심해요.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횡보가 더 진행돼 가지고요.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거나 그거 아니면은 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알미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매도를 좀 생각해야 되는 모습 좀 있겠습니다만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매도 의견은 아니고요. 2,300원, 2,250원 여기 일단 지지선 보셔야 되겠죠. 여기 지지라인 때 보고 위치가 잡히면 여기서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횡보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때 만들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전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 상승이 조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덤비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홀딩만 하시면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철강주 별론데 네 그죠? KBI 메탈 볼게요. 메탈, 네, KBI 메탈 이런 것도 많이 있네요. 네. 근데 KBI 메탈은 요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추가 당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가 있다라고 보다도 지금 보세요. 퍼가 1840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는 주가 상승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다. 오케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금 매수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보셨던 철강주와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철강주들은 비리비리해. 고점에서 때려. 뭐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네, 고점 라인대를 넘어섰는데 2021년도 라인 넘어섰죠. 2021년도 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은 흐름 자체가요. 그 당시 한참 올라가던 흐름을 다시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선과의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지만 굉장히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태죠. 장기 평선까지 돌리고 있으니까 이 힘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요. 21선 간의 이격을 벌려놨지만 간격이 그래도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지라인 때는 조금 내릴 수는 있어요. 뭐 급하게 뛰었으니까 좀 내릴 수 있는데 지지 포인트는 이제 3,000원대 여기 3,000원 초반 그 다음에 조금 더 늘어가서 한 3,300~400원 정도까지 여기 고점이 얼마인가요? 3,300원쯤 되는 거죠? 네, 요 정도 라인 때까지 지지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조금 변동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요거 끌고 올라가면서 지지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이 정도 올라왔다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업황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 일단은 뭐
같이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에서 기대감 좀 있는 데다가 갭상승, 장대 양봉 이후 갭상승 10% 이상 상승, 위에 꼬리가 좀 달렸지만 양봉, 이렇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괌에서 들어가가지고 부담스러운 위치긴 합니다만 바로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냥 추가 상승 한 번 정도는 더 만들어주고 진행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죠. 물론 뭐 따라가는 건 안 됩니다. 오늘 철강주 쪽에서 매수할 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쪽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만 급하게 뛰어 올라가거나 전체적으로 막 10% 이상씩 막 올라가는 그런 급등의 어떤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주가 상승에는 제한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 혼자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일단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본다면 네, KBI 메탈이 네, 가장 네, 그나마 좀 나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이 철강 쪽으로 본다기보다도 뭐 업황이야 이제 뭐 철강 쪽으로 되어 있지만 동압연 압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전선 전력 관련주로 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선주도 다 내려가는 모습이지만 지 혼자는 또 잘 올라가고 있어. 여기 지금 보면은 전선 쪽에도 속해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또 뭐예요? 네, 이 철강 쪽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두 가지를 같이 쥐고 있는 거죠. 양손에 두 개를 다 쥐고서 가는 모습이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고압 케이블이라든지 뭐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상태가 된다면 이 종목이 진행되는 형태의 모습으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쪽 호재가 같이 붙어준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매수는 이미 좀 늦은 것 같고 매도 포인트도 아직은 안 나올 것 같죠? 네. 포인트가 좋으니까 아직까지는 네, 말씀드린 3,000원에서 3,300원 지지라인대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철강주 이야기 해드렸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계속 이렇게 관세로 압박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뭐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 쪽 입장에서 본다라면 물건이 잘 안 팔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중간재를 납품하는 우리 쪽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특히나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품목들을 더 확장시킨다라면 네, 중국 시장이 뭐 이제 수출 쪽에서 위축이 된다면 우리가 같이 중국에 납품하는 쪽이 부담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 분쟁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 정도까지만 일단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철강주들이 수혜를 입어가지고 막 급등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미국 쪽에서 중국을 자꾸 때리는 이유들 한 번씩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철강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이런 쪽, 전기차 이런 쪽 전부 다 포함시킬 수 있고 품목을 더 확장하게 된다면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철강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썩 시원한 종목군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KBI 메탈 정도만 이제 전력주를 엮이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네, 그다지 네,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